네, 정말 녹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급수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써놨어요. 그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수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지나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를 급수라고 해요.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해 나가니까 기호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 시그마 AN 쓰고 1부터 무한대로 해주면 되겠죠? 얘가 급수예요. 끝. 여기에서 어떠한 개념이 나오느냐? SN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얘는 부분합이라고 하고요. SN은 AN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수열이고요. 어떤 수열이겠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걔랑 똑같습니다. 얘가 결국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소리인데 그 말은 극한의 개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급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냥 얘로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리미트 SN으로 구한다는 소리예요. 너가 수렴하면 S로 수렴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하겠다? S로 수렴한다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식을 써보면 얘가 자연스럽습니다.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너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반항 주어져 있어요. 얘를 가지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듭니다. 이 수열의 무엇이? 극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렴하면 너가 수렴, 너가 발산하면 너도 발산. 그냥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수의 끝입니다. 끝났네? 자, 바로 문제 풀면 되겠죠? 예제 1번에 1번. 자, 매우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너가 있어요. 일반항입니다. 급수를 생각해보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구하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해야 되잖아요. 뭐가 기억나죠? 부분 분수가 기억나야 되죠? 네네. 부분 분수. 자, 얘를 어떻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우선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가 첫 번째 항이죠? 너가 두 번째 항. 자, 얘가 n번째 항입니다. 없어지는 게 보여요?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 맨 앞에 있는 왼쪽에 하나 살아남고 맨 뒤에 있는 오른쪽에 하나 살아남았죠? 이렇게 식을 보시면은 대칭적으로 살아남는 게 보여야 됩니다. 얘에서 얘를 마이너스 한 게 뭐예요? SN이에요. 자, 극한 어떻게 돼? 수렴. 어디로 수렴? 2분의 1. 네. 빼기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추가된 게 뭐밖에 없어요. 얘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다.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 요런 식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 지성, 무지성 따지지 않고 무엇을 한다? 유리화부터 하고 보죠? 네. 유리화를 해봐.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뭐 다른 생각도 해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구조가 똑같죠? 더해 나가면서 소거가 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 나가면서 소거가 되는, 없어지는. 이제 세로로 써볼까요? 그럼 얘도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없어진다. 너가 남고 너가 남는다. 자, 극한을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진짜 배울 게 없죠? 사실 SN을 구하는 걸 언제 다 배웠어요? 수열할 때 다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여기에 무엇만 추가됐다? 극한을 구하는 과정만 추가가 되어 있다. 30페이지의 그 박스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합니다.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니까 값이 있겠죠. 알파라고 썼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을 가지고 만든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얘를 증명할 거고요. 얘가 참이니까 얘 대우 명제도 참이죠. 너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AN으로 만든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걸 증명하고 아래 것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증명을 해보죠. 급수가 수렴한다. 자, 수렴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었죠? 너를 가지고 SN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SN이 어떤 상황이다?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조건이.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잖아요. 뭘 해봐야 된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옛날에 다 했죠? 이렇게 하면 절묘하게 무엇이 만들어진다? AN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너도 어디로 간다? 예, 얘는 뭐 직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럼 양쪽에 리미트. 자,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너 알파로 수렴. 너 알파로 수렴. 둘 다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써주면 되죠. 그게 정확히 무엇이 된다? 리미트 AN이 된다. 너가 0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얘의 대우 명제가 무엇이다? 아래 겁니다. 아래 것을 말하는 그 뜻이, 그 용어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일반항 판정법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2번에 1번인데, 자, 지금 이거 배운 거 가지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얘로 만든 급수가 있습니다. 수렴을 할까요? 발산을 할까요? 왜 발산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얘를 몰랐다고 칩시다. 너로 만든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얘를 모르고 있을 때. SN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 SN 구할 수 있어? 분수 형태로 된 식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얘를 알아버렸어.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 돼요. 자, 0으로 자, 얘가 수렴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SN을 구하지 않고도 발산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바로 판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내용의 유용성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죠. 두 번째 거는 이제 SN을 구하기.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자, 너가 일반항이에요. 자, 얘는 수열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자, 그럼 S1이 뭐예요? S2는? 3은? 네. SN이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SN을 구해서. 그런데 너 자체가 어때요? 0으로 가지 않잖아요. 0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를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란색 박스 아래에 무엇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 너가 0으로 간다. 그런데 너가 수렴한다. 너가 발산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시가 있습니까?
예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너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도 성립하는 거야. 반대. 0으로 가면 수렴하냐라는 거예요. 얘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얘라는 거예요. 0으로 가지만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맞긴 하죠. 하지만 무엇을 잘 보자? 교과서를 잘 보면 어디 그게 나와 있다? 예제 1번에 2번이 얘죠. 예제 1번에 2번이 이 내용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매우 교육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급수의 성질을 할 시간이 되나? 해보죠. 급수의 성질. 자, 그래서 급수가 뭐예요? 수열의 극한이라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 게 뭐예요? 판정법이죠. 네, 그걸 추가해서 배웠습니다. 자, 31페이지 위쪽에 급수의 성질입니다. 자, 급수가 무엇이다? 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있죠. 사칙 연산을 조합해서 표현하자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니까 어때? 뭐가 나와 있어? 실습에 나와 있죠. 더하기 빼기 나와 있죠. 왜 곱하기랑 나누기가 없을까? 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급수는 어떻게? 세 가지만 우선 다룬다. 실수배 플러스 마이너스. 자, 뭔 소리냐면 자, AN을 가지고 SN을 만들었어요. 수렴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너로 만든 급수가 지금 S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자, BN이 있어요. 합을 구해서 TN이라고 하고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럼 BN으로 만든 급수가 T로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너 수열이 수렴한다. 너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수렴한다? 여기로 수렴한다.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너가 여기로 수렴한다. 그리고 0이 아닌 케이스에 TN도 0이 아니고 T도 0이 아니면 이렇게 성립한다. 뭐 실수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없잖아요. 그거는 시그마 AN, 시그마 BN 급수 형태의 식을 써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 31페이지 위쪽에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문제 3번. 이런 거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풀어봅시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얘가 어디로 수렴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다 수렴하네? 수렴하는 급수들로만 조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난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그 급수를 어디로 수렴하는지 급수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배가 되듯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똑같죠? 자, 급수가 보니까 너 AN 급수도 수렴, 너 BN 급수도 수렴, 숫자가 곱해져 있어도 수렴, 더해도 각각 수렴하니까 상관이 없네. 그럼 어디로 수렴?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수렴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가 왜 되냐? 수렴하는 것들로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바나나 우유? 내 것도 사와야지. 저 버리고 네가 저 뒤에 버리. 어제 네가 에이 설마
바나나 우유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예? 4개가 한 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예, 기본이 한 팩이 하나입니다. 기본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아.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또 남았어. 수학 역량을 길러 보겠습니다. 길러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 n분의 1이 발산함을 설명하여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자,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최초에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너를 나열해, 나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개를 묶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해돼요? 네. 그럼 얘 두 개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잖아. 이 두 개의 합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각각이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네 개를 합치면 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를 어떻게?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갈 때마다 무엇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2분의 1을 계속 더해 나간다? 2분의 1 곱하기 n, 1차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식보다 얘가 커요. 1차식이 어떻게 돼? 발산하죠? 그러니까 너도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생각했느냐? 모르죠.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룹핑할 수도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은 또 약간 이상한 설명. 자, 이상한 설명. 자, 이상한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